이 문제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자, 보시면은 지문을 일단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. 여기에서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것부터 해야 돼.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보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, 지문에서 선물거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개시증거금도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선물거래랑 개시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, 레버리지 효과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선물 가격 변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수익, 반대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. 이 부분은 보기에서만 나온 거예요. 그런데 일단 용어부터 잡고 들어가야지. 선물거래, 레버리지, 개시증거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,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이 부분에서 아마 이거랑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맞는 말 찾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선물거래, 레버리지 효과, 개시증거금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. 막상 시험 때 가면은 보면서 고민하면서 때려 맞추게 될 텐데, 생각을 일단 이렇게 해봐요. 일단 포인트 자체를 선물거래, 개시증거금,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는데, 결국 이 선물거래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지금 선물거래 지문이니까. 결국은 개시증거금과 레버리지 효과의 관계, 왜 개시증거금으로 인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개시증거금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. 여기 지금 바로 개시증거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의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시증거금을 가지고 선물거래 시작 가능인데, 이 개시증거금을 가격 곱하기 수량 전체의 일정 곱하기 만약에 1%라고 해봅시다. 이게 100배 레버리지 아마 일 텐데, 가격 곱하기 수량의 1%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선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.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 이거 레버리지 거래 하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가격 곱하기 수량의 1%만 가지고도 거래를 할 수 있다면, 내가 만약에 이 거래를 딱 실제 내 자산이 이 현물 거래를 한 번 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. 만약에 숫자로 칩시다. 숫자로 가격 100원, 수량 10개. 오케이? 그 가격이 얼마죠? 1,000원이에요. 실제로 거래를 하면 나는 딱 이 100 곱하기 10을 한 번밖에 거래를 못해. 내 자산이 1,000원이니까 내 현재 자산이 1,000원인 거예요. 한 번밖에 거래를 못해. 그런데 선물 거래를 해버리면은 개시증거금이 만약 1%라고 한다면, 나는 이 100 곱하기 10이라는 녀석을 나중에 거래할 수 있는 이 증표, 이 종이, 이 계약서, 이것을 얼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? 개시증거금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잖아. 1%, 즉 10원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, 나는 사실 1,000원 가지고 곱하기 100, 이 현물로 친다면 100 곱하기 10이라는 거래를 100번이나 더 100번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선물로 거래를 한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이걸 1,000원을 채워버리면은
개시증거금이 1%가 필요한 이 100 곱하기 10의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개시증거금이 1%니까 10원인데, 그렇다면은 내가 1000원을 전부 다 선물로 투자를 해버리면은 1000원이니까 사실은 100 곱하기 10이라는 거래를 100번이나 한 거나 다름이 없죠.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 1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00배의 거래, 10만원의 거래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만원에서 1% 오르면 얼마야? 1000원이지. 그쵸? 그런데 내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실자산은 1000원이잖아. 이 선물 거래로 인해서 내가 10만원어치의 거래를 한 거예요. 1% 개시증거금이니까 레버리지로. 그런데 이 선물 거래에서 1%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1000원의 자산에서 100% 이득을 봐버리는 거죠. 반면에 이 10만원이 1% 떨어지게 돼도 나는 1000원을 전부 다 100% 꼬라버린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큰 이득과 큰 손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거와 부합하는 것을 하나 찾아보시면, 여기서 일시정지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찾아보시면 바로 요 녀석만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하나하나 정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,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복습할 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고, 실제로 추론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 위한,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상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추론 문제를 보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선지가 틀렸고 이 선지가 맞은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기와 선지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옳은 선지 하나를 위한 이 길을 만들 수 있는지, 요거를 해야 돼요. 이게 중요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